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부동산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바로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가 중국계 자본에 넘어간다는 소식에 업계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1조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 흥국생명의 형사고소, 그리고 국민연금의 출자금 회수 검토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사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스 자산운용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이지스 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입니다. 총 운용자산 규모가 무려 67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10년째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현재 운용 중인 펀드만 해도 473개에 이릅니다. 부동산 펀드 설정액만 26조 2천억 원 규모이고 이 중 14조 3천억 원은 국내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지스가 주로 투자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오피스 빌딩과 상업시설에 강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 강남 역삼동의 센터필드 빌딩, 마곡지구의 원그로브 복합단지, 그리고 스타필드 고양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모두 이지스의 작품입니다. 최근에는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 자산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요. 전국 주요 거점에 프리미엄 물류센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아마존 물류센터에도 투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데이터센터 분야입니다. 2019년에 하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40메가와트급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개발부터 매각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현재는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 6개의 신규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입니다. 이 외에도 부산 신항 양곡부두 같은 항만 물류시설,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에너지 인프라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지스의 가장 중요한 투자자입니다. 약 2조 원에서 2조 1천억 원 규모를 10개 내외의 펀드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최대 기관 투자자죠. 업계에서는 이지스를 두고 국민연금이 키운 회사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고 김대영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이지스를 설립한 2010년 초기부터 국민연금의 대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용하면서 실적을 쌓아왔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역삼 센터필드, 마곡 원그로브, 고양 스타필드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모두 국민연금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사업들입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가장 오래되고 밀접한 파트너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마곡 원그룹 사업에서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공정이 지연되고 공실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자산관리 방식과 보고체계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누적되며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이지스 매각 이슈가 터지면서 국민연금이 출자금 회수를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당장 회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일단락됐지만 향후 새 주인에 따라 협력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지스 자산운용이 매각되는 걸까요? 이지스의 최대 주주는 창업자 고 김대영 회장의 배우자인 손아자 씨입니다. 현재 1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손아자 씨는 남편이 2018년 작고한 후 지분 45.5%를 상속받았는데요. 이후 여러 차례 블록딜로 지분을 꾸준히 줄여 현재 12.4%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매각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건강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업주 일가의 승계 부담이나 경영 참여 의지 부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스의 주주 구조를 보면 손아자 씨 외에도 다양한 금융사와 건설사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손아자 씨 측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고 김대영 회장의 딸인 김혜미 이사가 물밑에서 매각 작업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MBA 출신으로 맥킨지 근무 경력이 있는 김혜미 이사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인맥을 활용해 잠재 인수자들과 접촉하는 키맨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매각 과정에서 일부 주주 간 이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9.9% 지분을 보유한 조갑주 전 단장이 공식적인 매각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주주들이 지분을 내놓기로 하면서 실제 매각 대상 지분은 약 98%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초 시장에서는 국내 자본이 새 주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실제로 하나생명이 가장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인수 의지를 보이며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요. 태광그룹 계열의 흥국생명도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신 파이낸셜그룹, 다우키움그룹, 일부 외국계 자산 운용사 등이 투자 설명서를 받아 검토했지만 최종 본입찰에 참여한 곳은 하나생명, 흥국생명 그리고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세 곳이었습니다.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는 중국계 사모펀드 운용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글로벌 투자회사입니다. 2005년 중국 출신 기업가 장래희가 예일대 기금으로부터 2천만 달러 출자를 받아 설립했고 현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힐하우스는 아시아 지역의 성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명성을 쌓았는데요. 한국에서도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크래프톤 같은 성장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했고 최근에는 SK온, SK에코프라임 같은 대기업 계열사 프리-IPO 투자에도 참여했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2022년 일본 부동산 디벨로퍼 샘티홀딩스를 인수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서고 있었죠. 이지스 자산운용의 매각은 2025년 11월 말 본입찰이 진행됐는데 당초 힐하우스의 제시 가격은 9천억 원대 중반으로 최고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건 흥국생명으로 약 1조 500억 원을 써냈고요. 하나생명은 9천억 원대 후반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레시브 딜, 즉 경매 호가식 추가 입찰 방식이 도입됩니다. 힐하우스가 이 기회를 활용해 인수가를 대폭 높여 약 1조 1천억 원 수준까지 써냈고 최종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초기 예상 기업 가치가 약 8천억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1조 1천억 원은 정말 파격적인 베팅이었죠. 12월 8일 힐하우스가 공식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낙점됐습니다. 국내 1위 부동산 운용사의 새 주인이 국내 금융사가 아닌 중국계 사모펀드로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흥국생명의 반발이었죠. 흥국생명은 결과 발표 직후 입찰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흥국생명 측 주장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가 본입찰 전에 모든 예비 인수자들에게 프로그레시브 딜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는 겁니다. 흥국생명은 이러한 안내에 따라 본입찰에서 약 1조 500억 원이라는 최고가를 써냈는데 주관사가 약속과 달리 힐하우스에 추가 가격 인상 기회를 열어준 거죠. 사실상 재입찰 기회를 부여한 셈입니다. 흥국생명은 이것이 원칙을 깬 입찰 진행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흥국생명은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고소로 인해 이지스 매각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첫째, 형사고소가 이뤄짐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이는 딜 클로징의 법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둘째,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현실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 고소건이 정리될 때까지 힐하우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일시 보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이 논란이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동요를 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 출자자들이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 펀드 환매나 자금 회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죠. 현실적으로 흥국생명의 고소가 딜 자체를 무산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흥국생명이 향후 투자기회 제공 같은 형태로 보상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물밑 합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흥국생명의 소송 제기는 이지스 자산 운용 매각 거래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정보 제공 논란이죠. 이지스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외부 인수 후보들에게 제공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매각 주관사 측이 본입찰에 참여한 하나생명, 흥국생명, 힐하우스 등에게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펀드 보고서를 열람시킨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출자 계약 시 사전 승인 없이는 정보 제공 불가 조항을 뒀는데 이를 어기고 민감한 운용 정보를 유출했다는 거죠. 문제가 된 자료는 국민연금이 출자한 부동산 펀드들의 분기 연간 운용 보고서, 자산 내역, 수익률 등 데이터로 파악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민연금 내부투자위원회가 소집됐고 이 자리에서 위탁자금 전액 회수 방안까지 검토됐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이지스의 운용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 가치가 하락해 딜 무산 가능성도 거론됐죠. 하지만 12월 17일 이지스 자산운용 측은 국민연금 실무진으로부터 현재로서는 출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대형 연기금과 운용사 간 거버넌스 리스크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같은 초대형 투자자의 발언이나 행보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난데 실무논의 단계의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와 시장 불안을 야기한 거죠. 정보 제공 논란 자체는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를 계기로 연기금과 운용사 간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 재점검, 매각 실사 과정의 정보 관리 등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 중국계 자본 매각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가전략 인프라가 잠재적 적국 자본 손에 넘어간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을까요? 첫째, 국내 핵심 자산에 대한 중국계 영향력 문제입니다. 이지스가 보유 운용 중인 하남 데이터센터는 국내 주요 데이터가 저장된 디지털 영토이자 국가정보통신망의 핵심 거점입니다. 중국계 자본이 이를 쥐게 되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죠.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같은 항만 인프라는 식량안보 및 전략물자 수송의 핵심인데 해당 물류 데이터가 중국 자본에 축적될 경우 우리 물류 동향이 실시간 감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지스가 투자한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시 해당 설비 운영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 국가 전력망을 흔들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부 유출 및 경영 안정성 문제입니다.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 업계 1위사가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어갈 경우 운용 수익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일정 시점에 투자 회수를 위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배당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힐하우스 역시 향후 이지스를 재매각하거나 운용 보수를 높여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힐하우스처럼 해외 LP 자금으로 움직이는 펀드는 국내에서 번 이익을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부동산 운용을 통한 이익이 국내에 재투자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도 최대 주주가 투자 회수 목적의 사모펀드로 바뀔 경우 운용 인력 유출, 단기 성과 압박 등이 커져 펀드 운용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현재 국내 법률상 외국 자본이 자산 운용사를 인수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도 법규 위반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당국이 공공질서 또는 건전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승인을 불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본이라서 안 된다는 명문화된 기준은 없기에 안보상의 우려만을 근거로 승인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미국계 JC 플라워스의 여신 전문 금융사 인수, 홍콩계 베어링 PA의 저축은행 인수 등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금융사 인수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논란이 가열될 경우 당국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을 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향후 이지스 펀드에 투자 제한을 거는 식의 비공식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사태의 전말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가 1조 1천억 원의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에 매각될 예정이었으나 흥국생명의 형사고소로 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정보 유출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태가 복잡하게 꼬였죠. 정치권에서는 국가전략 인프라가 중국 자본에 넘어간다며 안보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국부 유출과 경영 안정성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될지 아니면 무산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 금융당국의 심사,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거버넌스 개선, 연기금과 운용사 간 정보 관리 강화, 그리고 국가전략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선디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